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실상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에 용산 이전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그의 눈과 귀는 이미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를 선택하지 않은 47%의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또 그를 선택했던 48%의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 강행을 선택한 듯 보여지는데요. 당선된 지 오늘로 딱 11일, 벌써 11년이 지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준비를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고집불통 대통령이 불보듯 보여지는데요. 무식한 자는 항상 용감할 따름입니다. 국정의 중심인데 대통령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또 단절 없이 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용 문제, 우리 국민들의 편리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청와대 이전 유력 후보지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이날 권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에 이어 청와대 이전이 유력한 후보지인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습니다. 취재진은 인수위가 대통령 직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해놓고 직무실 후보지 두 곳을 답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고, 이에 권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발끈했는데요. 권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인데 제대로 기능할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를 보고 있다라며 외교부, 국방부도 중요하니까 단절 없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비용 문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의 편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특히 국방부 내 한 건물과 관련해 저 건물에서 다음 달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권 부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취재진은 시설 공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훈련을 제대로 하겠나라고 반문했고, 이에 권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곤란하다며 다 감안하고 있다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현장 기자들은 반대편 저 아파트로 올라가면 여기 국방부 청사 내부가 다 보인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첩이면 저 위에서 죽치고 있는다, 저격총 하나면 동시다발 테러가 가능하단 얘기도 나온다는 등 질문 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권 위원장은 인수위에 잘 전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윤석열 당선자의 초기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조선일보는 19일 집권 초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당선인이 선호한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 근무 인원과 시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그 장소에 있던 인원 역시 새로운 거처를 찾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새로운 직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용산 이전설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 공격이 시작됐다라면서 이런 공세가 집무실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의 불만과 맞물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타결지으려고 서두르다 광우병 촛불 시위를 불렀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대통령 직무실 이전 후보지인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둘러보는 정치 쇼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미 내정을 다 해놓고 말이죠. 윤 당선자는 이와 관련해 2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 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로 빠르게 간다면 취임 전에 레임덕,
1년 안에 탄핵도 가능할 듯합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내부안이 사실상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청사 2층의 국방부 장관실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장차관실이 있던 기존 국방부 청사 2층에 대통령 직무실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 사무실을 두고 바로 옆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도 여는 방안을 청와대 이전 TF가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 관계자는 2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직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19일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직접 장관실을 둘러보고 대통령 직무실로도 적합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미 내정해놓고 확인을 하는 수순을 밟은 건데요. 검토를 위한 답사가 아니었던 거죠. 새 직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 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을 두고 민간합동위원회도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인데요. 대통령 직무실과 나란히 내각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 보좌관실 등이 배치된 미국 백악관 직무실동 웨스팅 윙을 흉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에게 최고 지성들과 공부하고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온갖 똥폼은 있는 대로 다 잡고 싶은 거죠. 기자실도 한 공간에 둘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청사 10개 층을 대통령실에 전부 내주게 되는데요. 대통령 직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둔다면 관저는 인근에 신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용산 가족공원 부지와 가까운 국방부 청사 남쪽에 관저를 새로 지어 차량 없이 도보로 출퇴근하겠다는 건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집권 초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관저로 개조해 임시 사용하더라도 신속히 경내의 관저를 완공해 이사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부터 3km 남짓 떨어진 한남동 관저에서 매일 출퇴근할 경우 차량 통신 통제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원수가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다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총리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이 중 사실상 폐쇄된 상태의 삼각지 방향 출구를 개방해 당분간 대통령실 정문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문과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들이 출퇴근할 때 주로 사용했던 서문 사이에 울타리를 쳐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공간을 분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극적으로 용산 가족공원이 일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 방향 남쪽으로 큰 출입구를 뚫어 새 정문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처럼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이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도록 개방형 스타일로 공간을 구성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윤 당선인은 앞서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대통령 직무실을 볼 수 있다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경호처는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 시설본부 건물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인은 미국의 백악관같이 슬림하면서도 거중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원한다며 그런 기준으로 공간 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대국민 기만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건데요. 끝까지 하겠답니다. 겁도 없이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말이죠. 국민 열세 1조 가까이가 들어갈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은 5년짜리 공무원의 폼을 위한 모양내기 위한 품위 유지 비중으로
쓰여질 듯합니다.